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아내가 나를 피할까? 은퇴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의 눈치를 살피는 남편분들, 혹시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당당한 인생 후반전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서늘한 정적. 한때는 서로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뜨거웠던 사이가 왜 나이가 들수록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숨막히는 사이로 변해버리는 걸까요? 많은 남편은 갱년기라서 그래, 나이 먹으면 다 저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내의 마음이 돌아선 건 결코 호르몬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여온 지극히 실무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입니다. 오늘 아내가 남편을 향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8가지 진짜 이유와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에 대해 아주 깊고 서늘하게 사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내가 짊어온 감정 노동의 무게입니다. 한국의 많은 아내는 평생 가정의 감정 관리자로 살았습니다. 시댁 어른들 생신을 챙기고 자식들의 성적과 진로를 고민하며 밤을 지새우고 밖에서 기죽어 들어온 남편의 기분을 살피는 일, 이 모든 보이지 않는 노동을 아내들은 당연한 숙명처럼 감내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니 이 무형의 짐이 아내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퇴직하면 직장이라는 전장을 떠나지만 아내는 여전히 집이라는 전터에서 감정의 최전선을 지켜야 하죠. 남편들은 말합니다. 내가 언제 시켰냐고. 하지만 남편이 무심하게 존재하기 위해 아내가 뒤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의 구멍을 메워왔는지 남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이제 지친 아내는 그 짐을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남편과의 거리두기입니다. 당신이 아내의 그 보이지 않는 수고를 당연하게 여길 때 아내의 마음은 이미 남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 있는 대화의 실종입니다. 젊을 땐 우리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밤새 대화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남편의 입은 점점 닫혔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대화란 그저 정보 전달일 뿐입니다. 밥 줘, 리모컨 어딨어, 오늘 애들 온대? 아내는 정서적 교감을 갈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해지는 영혼을 남편이 다독여주길 바라죠.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고민을 들으면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며 논리로 몰아세우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거나 TV 채널만 돌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아내는 깨닫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영혼을 나눌 수 없겠구나. 대화가 멈춘 자리엔 경멸이 싹트고 그 경멸은 곧 지독한 무관심으로 변합니다. 아내가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할 가치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긋지긋한 집안일의 독박입니다. 남편은 은퇴하면 집이 안식처가 되지만 아내에게 은퇴 후의 집은 연장근무지입니다. 삼시세끼 차려줘야 하는 삼식이 남편을 돌보느라 아내는 24시간 가동되는 식당 주인이자 파출부가 됩니다. 남편은 은퇴했다고 소파에 딱 붙어 리모컨만 누르는데 무릎이 아픈 아내는 걸레질하고 설거지를 합니다. 남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도 설거지 가끔 도와줘 라고 생색내죠. 하지만 집안일은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설거지통에 그릇이 쌓여 있어도 남편이 모른 척할 때 아내의 마음속에서는 사리에 가까운 원망이 쌓여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의 시중을 들어야 하나? 라는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죠. 당신이 벗어놓은 양말 한 짝, 식탁에 남긴 밥풀 하나가 아내에게는 당신을 향한 정을 떼게 만드는 비수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성장의 불균형입니다. 60대 이후 아내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자신의 인생을 찾으려 하죠. 하지만 많은 남편은 은퇴와 동시에 성장을 멈춥니다. 친구도 만나지 않고 취미도 없으며 오직 아내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껌딱지가 됩니다. 아내는 멀리 날아가고 싶은데
남편이 발목을 붙잡는 족쇄처럼 느껴지는 순간 사랑은 비극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유일한 엔터테인먼트로 여길 때 아내는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당신도 좀 나가서 친구 좀 만나, 취미라도 좀 가져봐. 이 말은 걱정이 아니라 제발 나를 좀 내버려두라는 비명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을 찾지 못하고 아내에게만 매달릴수록 아내의 마음은 당신에게서 말리나 멀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내의 존재감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수십 년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살며 자기 이름을 지우고 살던 아내.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야 이제는 나로 인정받고 싶은데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집안의 공기처럼 대합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고생했다는 따뜻한 눈길 한 번이 아쉬운데 남편은 당연하듯이 모든 대접을 받으려 하죠. 아내가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스마트폰만 보거나 아내가 아프다고 해도 내 밥은 어떡하고? 라고 묻는 남편을 보며 아내는 결심합니다. 남은 생이라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낭비하고 싶지 않다. 여섯 번째는 정서적 친밀감의 완전한 소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가끔 건네는 따뜻한 손길, 다정한 눈맞춤, 그리고 오늘 고생 많았어 라는 진심 어린 위로입니다. 하지만 남편들은 나이가 들수록 아내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디게 대합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잃어버린 아내는 서서히 마음의 빗장을 잠깁니다. 정서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남편은 아내에게 그저 낯선 이방인일 뿐입니다. 일곱 번째는 은퇴 후 모든 시간을 의존하려는 태도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를 집으로 가져와 아내를 비서처럼 부리려 하거나 자신의 지루함을 달래줄 오락반장 역할을 요구합니다. 아내가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 하면 눈치를 주고 방해하죠. 어디가? 언제 와? 나는 뭐 먹으라고? 이 질문들은 아내에게 구속복처럼 느껴집니다. 아내는 자유를 원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자기 곁에 묶어두려 할 때 아내의 사랑은 증오로 변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은 아내의 독립선언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주변의 부고를 자주 접합니다. 이때 아내들은 깊은 사색에 빠집니다. 내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과연 남은 시간을 지금처럼 무시당하고 헌신만 하며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이 아니오일 때 아내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화를 내거나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감정을 정리하고 남편을 인생의 중심에서 밀어냅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마지막 예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남편분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나요? 사랑은 대단한 사건으로 시작되지만 이별은 아주 사소한 무관심의 반복으로 완성됩니다. 아내가 당신을 싫어하게 된 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심코 던진 말, 당연히 여긴 헌신, 그리고 아내의 비명을 외면한 긴 시간이 만들어낸 인재입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아내가 아직 당신과 한 지붕 아래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구조 신호를 보낼 기회가 남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녁 아내의 손을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합시오. 그동안 당신 혼자 참 많이 힘들었지? 내가 미처 몰랐어. 정말 고마워. 그 투박한 사과 한마디가 아내의 다친 마음을 녹이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인생 후반전, 아내를 적이 아닌 전우로 대접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노년이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배우자의 진심을 가장 귀하게 대접하는 당당한 후반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당한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